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현재 재정정책 기조를 매우 신중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재정 확장 움직임에 대해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인용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역할이 단순히 부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 투자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인구 위기 극복과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재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한국의 국가 부채 상황이 매우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명시했습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2030년지 DP 대비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전 세계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잭 대변인은 부채 증가의 속도보다는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신중한 재정 기조 속에서의 다소간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확장이 적절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과 구조 개혁 때문입니다. IMF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IMF의 평가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력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어쨌든 금융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좀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우리 정책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언제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법률 부분하고요. 또 뭐 거래소 자체 구조 개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또 네. 좀 더 사전에 좀 이렇게 예, 이렇게 가버넌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섬세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시정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요.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기업 실적 대비로 하면 저평가돼 있다. 그런 지금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어디 요새 뭐 이자가 무슨 뭐 10,000%가 넘는 걸 발각을 했느니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이자를 뭐 10,000% 넘게 받고 이거 단속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 주로 단속. 경찰에서. 예. 원래 이게 각 지방 정부의 특사경들이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꽤 많이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른 단위에서는 이 불법 사채 단속 안 하나요? 금감원에도 단속이 되나요? 단속하고 있나요? 금감원? 조사건이 없다고 그랬나? 네네. 근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네. 예방이랑 그다음에 당하시는 분들 저희 전담자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갖고요. 지금 가동이 됐죠. 그럼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지방 정부들이 할 수는 있는데 크게 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경찰이 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채 이자율이 뭐 10,000%가 넘고 그것도 주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예, 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악질적이고 이러면 좀 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악질적으로 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채권 추심하고 이럴 때 이제 폭력을 수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구속 수사를 적극. 근데 그냥 단순히 너무 과하게 이자 높게 빌려줬다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신병 처리를 엄하게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결국은 이 제도 금융에서 이걸 충분히 커버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요. 50만 원 빌리는데 50만 원 빌리면서 선이자 20만 원 띄고 30만 원 주고 뭐 한 며칠 2, 3주 지났더니 뭐 100만 원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또 100만 원 빌려주는 걸로 바꾸면서 또 선이자 한 30만 원 띄고 뭐 띄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 주고는 100만 원 만들고 이 짓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0만 원, 50만 원 뭐 그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적은 돈이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을 지경이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정책 서민금융에서 서금원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민간도 제가 말씀드린 중금리 대출, 세망홀시에서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거 하고, 대통령 말씀 주신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했더니 그게 지금 하루에 1,700건이 지금 신청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어서 소액을 저리로 무담보로. 네, 무담보입니다. 신용 없이 미래 상환 능력만, 미래 상환 의지만 보고 저희들이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지원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아니면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건 반드시 받는다. 그냥 주는 거. 반드시 빌려주는 거. 이 두 가지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간쯤에 예를 들면 한 50%는 못 받을 경우 결선 처분한다. 50%만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영역의 정책도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청년 미래이음 대출 같은 경우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그냥.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어디 일부 언론에서 뭐 50%를 떼어 먹혔느니 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런 정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소금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례 상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손실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 제 말을 좀 드리는 건 손실률 떨어지는 거 자랑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악착같이 받자 이게 아니고 결국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간 국가 예산으로 한 700~800조 원을 쓰는 거잖아요. 700~800조 원을 매년 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중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차 보전을 하거나 뭐 보증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지출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수백조 아닙니까? 그중에 조금만 떼가지고 한 반쯤은 떼어 먹기에도 괜찮은 그런 정책을 하면 반을 원래는 돌려받는 것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왜 떼어 먹히냐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중간 영역의 정책을 못 하잖아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난을 받더라도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무료로 주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데는 되돌려 받자. 이거 안 되는 건 그냥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이 영역도 우리가 발굴을 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 불법 사채 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빚은 500만 원 돼 있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100만 원 빌려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실률이 높게 나타나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손실률이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저희들이 구해낸 그 70%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다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범죄화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막아낸 그 70, 그 30을 통해서 그렇죠. 100명을 저희들이 막아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용불량 돼버리거나 이래가지고 애들 직장도 못 구하고 이러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하든지 뭐 실업수당을 줘야되든지 정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중간 영역에 좀 뭐라 그럴까. 그런 회색 정책이라고 그럴까? 지원도 아니고 대출도